저는 오늘 다가오는 북폭을 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9일입니다. 먼저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알려주시고 댓글로 성원해 주시고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정 지원을 위해서 국내에서는 아래 정보를 활용해 주시고 해외에서는 이 정보를 활용해 주시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 웹사이트로 들어오셔서 아래 왼쪽 노란 동그라미를 클릭하시고 그 정보를 통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매 주일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오후 2시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계신 애국 성도 또 애국 시민 여러분, 함께 참석해 주셔서 나라를 염려해 주시고 또 함께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정보도 교환하시고 또 격려도 서로 나누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녹화 때문에 오후 2시 이전에 함께 자리를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3월 19일, 지난 3월 19일 이런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4월 선제 공격서의 허와 실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여기서 왜 미국이 4월 달에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전쟁 이야기는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약 7개월 전에 저는 한반도에 특별히 4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 11월 말, 지금은 제가 바로 북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시점이 되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어제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리는 것을 하지를 못했는데 오늘 제가 나갔다가 CNN을 통해서 북한에서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17분에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것이 전례 없이 원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ICBM, 이것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뿐 아니라 그 이상을 날아갈 수 있는 호주, 유럽, 세계의 전역을 그렇게 사정권 안에 넣는 그런 제일 발달된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미사일 발사됐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쟁에 관한 일도 얘기하고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한 다른 준비를 갖추고 있다면 우리는 염려도 줄이고 또 피해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미국의 그 소식통들 또 미국의 고위 관리들 이런 분들의 말을 직접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번역을 했고 또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최신의 그리고 아주 직접 미국의 지금 아주 실무자들 또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으시는 아주 고급 정보를 오늘 여러분들이 얻으시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함께 이 문제를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오른쪽의 사진, 이분은 존 브레넌인데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CIA 국장, 5대 국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이분이 한 달 전에 10월 20일입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은
20에서 25%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 분명한 수치를 들어서 또 미국의 정보의 최고의 수장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발발 가능성, 제2차 한국전쟁 발발 가능성이 20에서 25%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 현재 CIA 국장을 지내는 마이크 폼페오가 있습니다. 이분도 지난 10월 20일에 발언한 것인데요. 미국은 마치 북한이 막 미사일로 미국을 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이 행동할 것처럼 여기고 행동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든지 그 이머전시에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되어 있는 것뿐 아니라 대통령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미사일 발사 소식을 듣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은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룰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심각하게 접근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폼페오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폼페오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를 거절하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로 미끄러져 들어갈 것에 대한 점증하는 가능성에 대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다. 네, CNN의 보도입니다. 불과 한 4-5주 전에 나온 그런 자료인데요. 계속 이 CIA 국장이 군사적 충돌이 다가오고 있다. 그 가능성, 이걸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MSNBC의 보도입니다. 이건 10월 23일 보도가 된 것인데요. 어떤 안보 포럼에서 여기 지금 보시는 맥마스터,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거기에 아주 제일 중요한 어드바이저, 조언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언한 분이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위협하는 핵무장한 평양을 용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즉 이 평양의 핵무장은 트럼프 행정부를 점점 더 팽팽해지는 교착 상태가 군사적 충돌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레이스 경주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다. 이렇게 곤혹스러운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 단호하게 여기에 천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로 미국을 협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누차 말했고 또 경고했던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 더 발언을 보면 용납하고 단념시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일단 핵무장한 거 용납하고 그 다음에 단념시켜라. 여기에 대해서 그러나 용납하고 단념시키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말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핵무장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게 미국의 아주 뚜렷한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북한은 이렇게 말을 하죠.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 보유 능력을
보장하기 전까지는 미국과 대화할 이유가 없다. 미국에게 핵 무장을, 우리가 핵 무장하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보장해라. 그러고 나면 우리가 대화하겠다. 이 김정은 또 북한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2일 이 폭스 뉴스에 아주 간판 스타 앵커, 여자 앵커 마리아 발티로모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든 준비되어 있다. ready, 준비되어 있다. 무엇이 일어날지 두고 보자. 우리는 당신이 믿을 수 없으리만큼 잘 준비되어 있다. 미국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이나. 필요한 경우 우리가 얼마나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가를 당신이 본다면 충격을 받을 것이다. 완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 지금 인터뷰 중에 일어날지라도 그냥 즉시 효과적으로 응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전쟁이죠. 네, 전쟁에 대한 완벽한 태세가 되어 있는데 전쟁하지 않는다면 좋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그 답은 yes, 예, 이다. 전쟁하지 않으면 좋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전쟁이 일어날까? Who knows? 그 누가 알겠는가? Who knows? 그 누가 알겠는가?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스티븐 콜린슨이라고 하는 CNN의 기자가 작성한 글로서 10월 23일 CNN 게시가 웹사이트에 게시가 됐습니다. 인용을 하겠습니다. 한국 전쟁에 관한 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게 제목입니다. 한국 전쟁에 관한 말이 지금 워싱턴 이 정가에서 아주 무성하답니다. 빈번하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전쟁이 심각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 감지할 수 있는 경화를 인지할 수 있다. hardening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뭔가 더 굳어진 저들의 이 표현 마음 자세가 아주 굳어지는 그런 걸 감지할 수 있다.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 미국의 본토를 칠 수 있는 핵 탄두를 가진 미사일을 보유하기 위해서 북한의 행군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막을 군사 행동이 점증하는 가능성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군사 행동. 정부가 군사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당면한 신호는 없다. 지금 군사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아주 그 임박한 그 신호는 현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한에 있는 미군 가족들의 철저한 대피 훈련 정도가 아닙니다. 또 혹은 군대와 물자의 증강, 축적 등 이 두 가지가 다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요사이 보수 일각에서 이 전쟁 발발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오산 공군기지에 비행기가 140대인가 그런 많은 비행기들이 지금 배치가 되고 있다. 여기 두 번째 속하는 것이죠. 그건 정말 우리가 그 경고 등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미군 가족들을 위험 가운데 그냥 방치해 놓고 미국이 북폭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미군 가족을 대피하는 훈련 정도가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대피할 때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을 때 그때는 북폭이 아주 임박했다,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수사의 경화, 이 말, 표현의 경화, 딱딱해짐과 작용 가능한 외교를 위한 창문이 좁아지는 것은 점점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를 궁극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지 모르는 위기의 진전 안에 있는 중요한 순간을 보여준다. 이 말은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은 전쟁하는 그런 그 행정부가 될 것이다. 뭐 그런 맥락의 말입니다. 지난 8월 트럼프가 미국이 북한에, 이거는 이제 유엔에서 연설할 때죠. 미국이 북한의 불과 분노를 fire and fury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요. 북한의 불과 분노를 쏟아 부을 수 있다는 경고를 했을 때, 게다가 또 완전히 북한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또 미국의 군사력이 끼워 넣어 장전되었다고 말했을 때, 아주 그냥 총이 있는데 거기다가 총알을 장전을 지금 한 것입니다. 이제 방아쇠만 당기면 나가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지역적인 불안감이 솟구쳤다. 워싱턴에 있는 해외 정책 전문가들과 상하원 의원들과 전 국가 안보 관리들은 이거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들어있네요. 이들의 개인적인 대화에서, 워싱턴에 있는 이들의 개인적인 대화에서 전쟁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증하는 우려를 quietly, 조용히 표현하고 있다. 우리 한국의 신문에 간단하게 이 콜린슨의 글 일부가 실린 적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번역을 한 이것을 통해서 이 콜린슨의 글 가운데 제일 핵심들을 직접 보시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 진짜 아주 미국의 그 실세들이 보는 것은 전쟁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우려하면서 사적으로 만나서 조용히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그건 아마 미국이 될 것입니다. 근데 미국의 지금 이 워싱턴 정가에서 거의 초상집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CIA 국장 폼페오는 미국은 마치 북한이 3억 2천만 미국인들을 핵폭탄의 반경 안으로 데리고 가는 최종 단계에 근접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게 10월 23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여기 지금 한 달 정도 지난 것인데요. 우리는 오늘 북한의 이 ICBM, 미국 서부뿐 아니라 미국의 본토 전체를 다 때릴 수 있는, 캐나다, 유럽까지 때릴 수 있는, 호주까지 때릴 수 있는, 서방 세계 전역을 타겟으로 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한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거기다 무거운 핵탄두를 얼마나 경량화해서 넣어서 쏠 수 있는가. 그것만이 지금 마지막 단계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지금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월의 브리핑에서 백악관 비서실장 존 켈리 역시 불길하게 말했다. ominously.
지금 우리는 위협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존 켈리의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만약 위협이 오늘과 같지 않은 상태에 이르면 글쎄 외교가 통할 것이라고 그냥 기대해보자.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런 모습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외교에 대한 기대가 또 여기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군사 충돌의 가능성을 여기에서 비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워싱턴의 입장, 즉 트럼프는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세는 견고하다. 절대 북한의 핵무기를 가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게 아주 워싱턴의 입장입니다. 견고합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독재적 통치를 악마시하는 호전적인 미국에 대항하여 김정은이 자신의 정권의 보장으로 여기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일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김정은도 결코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겠다. 미국은 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양쪽에서 지금 이 기관차가 빠른 속도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카운트다운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트럼프도 김정은도 체면을 살리기 위해 대치의 경사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누군가가 먼저 서야 되는데 체면도 있고 계속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워싱턴의 전쟁에 관한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워싱턴의 전가의 말입니다. 전쟁에 관한 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한 번 더 우리가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에서 연설할 때 내용입니다. 이것의 출발은, 즉 북한과의 이 발전적인 관계는, 그 출발은 공격을 종식시키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멈추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총체적인 비핵화입니다. 총체적으로 아주 핵이 없는 그런 북한, 남한, 이게 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 지도자들이 도발을 멈추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정부는 매우 다른 행정부입니다. 과거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 다른 행정부다. 다르다고 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던 그 시기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우리 양국뿐만 아니라 모든 문명 국가들을 대신하여 북한에 말합니다.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또한 우리를 시험하지도 말라. 우리는 공동의 안보, 우리가 공유하는 번영, 그리고 신성한 자유를 방어할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 보유 능력을 보장하기 전까지는 미국과 대화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쪽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번에는 이 국제전략연구소 운영 디렉터 마크 피츠패트릭의 최근의 글을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11월 8일입니다. 점증하는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 여기서 제가 핵심 몇 가지를 추려서 보여드립니다. 북한이 관련된 전쟁은 북폭은 내년에 50대 50 정도가 된다. 2018년 내년에 전쟁 발발 가능성이 50%라고 이 전문가가 보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략연구소죠. 충돌은 작게 시작되고 또 마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충돌이 시작이 되면 단계적으로 확대될 위험이 거북하게 높다.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런가 하면은
관련된 인물들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 그 김정은이나 김정은을 아주 매우 위험한 인물, 또 예측 불가의 그런 인물, 뭐 자기 가족 친지들을 그냥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그리고 수많은 북한 주민들을 지금 이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짐승처럼 다루고 있고, 또 그 국민들 역시 그렇게 가혹하게 통치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떻습니까? 뭐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자같이 담대한, 그리고 책임감이 강하고 사명감이 강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전쟁 가능성, 발발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 걷잡을 수 없이 낙관적인 추정. 바로 뭐 한 달 전인가 이분이 만난 CNN의 한 기자가 돌아와서 그 평양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 오만방자한 그런 그 모습을 띠고 있고 하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역시 그렇죠. 미국은 뭐 북한 사람들이 그 정도라면은 뭐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혹은 뭐 그 이상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있죠. 낙관적으로 전쟁을 생각할 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또 상대방의 의도와 행동에 대해서 오판하게 될 때, 그런 때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북한이 태평양으로 미사일 발사, 오늘처럼 미사일 발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핵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그건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이 핵 문제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레드라인, 그 붉은 금지선을 넘어갔다, 그렇게 여론이 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또 한국의 그 모든 기지에서 미사일들이 발사되고, 또 일본의 기지에서, 또 세계 각지에 있는 미국의 그런 기지와 또 이 항공모함 뭐 등등 잠수함 미사일 발사해서 그 북한에 있는 모든 핵무기 그것을 공격하고 파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제한전인데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반격하게 되면 그 다음엔 전면전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엊그저께 11월 26일 날 자료입니다. 마이크 멀린 전 미국 합참의장이 한 말입니다.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한반도에서 예전보다는 개연성이 더 크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심각합니다. 네. 미국의 합참의장이 무서워 죽을 지경이다. 우리 한국은 어떤가요? 핵무기는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다. 만약 치명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고 대단히 예측 불가능하며 핵무기를 자신의 미래를 확고히 할 수단으로 보는 사람이 북한에 있다면 핵무기를 가지는 것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게 되면 미국은 선핵 무장 해제 후 협상입니다. 여기 지금 김정은은 선핵 무장 인정, 보장, 그리고 후 협상입니다. 양쪽이 물러서지 않으면 협상이 안 됩니다. 협상 아니면 전쟁입니다. 한국에서 보수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핵무기를, 핵탄두를 무장한 그 미사일을 만약에 미국 본토에 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다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을 철수하고, 그래서 한국은 홀로 남겨져서 적화 통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우리 한국을 포기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과의 전쟁은 우리 남북 통일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을 위해서, 미국 우선으로 그렇게 그 북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동의하든 안 하든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있는 자산 외에 전략 자산, 전쟁 자산 가지고 얼마든지 북한을 쑥대밭으로 아주 삽시간에 어떤 미국의 그 장성은 15분이면 끝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30분, 3시간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북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북폭을 위해서 대비하고 계십니까? 한국은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준비하십시오. 시시각각 북폭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과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만약 북폭이 있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나쁜 병들이 다 제거되고 훨씬 나은, 훨씬 평화로운 그런 나라, 또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계속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